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기숙사 잔류생들의 이동 호실 배정이 공고되자 배정 인원에 대한 일부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학습관리 시스템에 관해 학우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교가 인하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숙사 잔류생들의 이동 호실 배정이 공고되자 배정 인원에 대한 일부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교가 8주차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해 기숙사 입사가 연기되면서 지난 26일 잔류생들에 한해 생활관 게시판에 호실 배정이 공지됐습니다. 이를 확인한 한 학우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호시별로 생활관생 인원을 완전히 채워 배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현재 기숙사에 있는 인원이 제2생활관 기준 수용 인원의 10%가 되지 않아 공실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정은 관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부 학우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커진 상황인 만큼 거리두기가 확보되지 않은 생활관생 인원 분배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학습관리 시스템에 관해 학우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2학기 안정적인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해서 학습관리 시스템을 기존 블랙보드에서 코스모스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학습관리 시스템을 사용해본 일부 학우들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알림사항이 잘 오고 쉽게 로그아웃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깔끔해 시스템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학습 주차별로 쉽고 간결하게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학우들은 앱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시스템이 낯설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인하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인하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은 좋은 강의를 발굴해 노하우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강의 정보를 전달해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공모전에는 총 74편의 공모작 중 9편을 선발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을 시상했습니다. 시상식과 발표회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 학기는 온라인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조명우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 추가 등록을 안내합니다. 추가 등록은 2학기 등록 희망자 중 정규 등록 기간 미등록자, 부분 등록 및 초과학기 등록자, 분합 등록자, 도전학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 등록 기간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5시까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등록 금액은 개인마다 상이하니 9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본교 포털 사이트 등록란에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장학금 수혜 학생도 의료공제 회비 또는 유학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처리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여부는 입금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정도 후에 본교 포털 사이트에서 납부 확인서를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서류 제출은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입생, 변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부재 신청서 제출 시에만 2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인하동동 참여 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인하동동은 그룹 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주도적인 학습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로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룹 신청의 경우 동일 과목 수강생 4인에서 6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 신청의 경우 같은 과목을 신청한 학생과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청 결과는 9월 4일 오후 2시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발된 학생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윤상종이었습니다. 요즘 따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알람 소리가 울려도 무의식적으로 바로 끄고 다시 자버리죠. 눈을 떠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 있고 나는 알람을 끈 기억이 없고. 이런 경험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7, 80대 노인이 되어 나의 젊은 시절이 그리울 때 하루만이라도 20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눈을 뜬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눈 뜬 이 순간 오늘 하루의 1분 1초를 즐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때 일어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24시간이 됐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음날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그 말이 생각났고 바로 일어났어요. 현재 젊고 건강한 이 인생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낭비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세상엔 서로 다른 역사와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 21세기. 이 시대 우리의 보편적인 도시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는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원초적인 전통 문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부족, 직접 만든 무기로 사냥하고 자급자족하는 부족, 살면서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던 말로만 들었던 그들의 모습, 이제는 눈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 윤상종 아나운서와 함께 시간여행 갈 준비 되셨나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면서 같이 준비해요. 그럼 원시부족 24시 곧 시작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오늘 함께할 부족은 과연 어떤 부족일까요? 누군가는 이 부족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와 함께 자랐다고 믿는다. 혹은 인육을 먹는 것을 꺼리지 않는 식인전사의 후예이다. 이 부족은 바로 아스마족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러 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로 떠날게요. 오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배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아스마족의 공동체 마을, 우스마을이에요. 마을에 들어가니 나무를 좋아하는 그들답게 역시나 나무 기둥 위에 집들이 있네요. 저를 반기는 마을 주민들은 보통의 인도네시아인들과는 달리 새까만 피부와 곱슬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적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코골이를 하는 등의 옛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눈앞에서 코골이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 같은 민간인에게는 정말로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북소리와 춤으로 조상들의 영혼을 불러들이고 낯선 이들이 적이 아님을 알린답니다. 이러한 의식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환영 인사를 받는 기분이라 이곳에서 하루를 편하게 있다 갈 수 있겠어요? 현재 시각 오전 9시. 일교차가 커서 쌀쌀한데도 아침부터 바쁜 아스마 쪽인데요. 80 넘은 할머니도 그물 짜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조개, 꽃게, 멸치 등의 고기를 잡네요. 또한 아스만 여성들은 3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여자아이들이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 남자들은 2시간 동안 통나무 배를 타고 정글에 갑니다. 같이 정글에 가는 동안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듣고 올게요. 정글에 도착했습니다. 민물일 때 빨리 캐고 나와야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다네요. 오자마자 나무를 긁어내는 아스마 쪽. 이들의 주식은 나무라고 합니다. 사규 야자나무는 나무줄기에 녹말이 저장된 나무예요. 지금부터 이들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규 야자나무 겉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곡괭이 같은 것으로 긁어냅니다. 가루같이 나온 것을 모아 물을 부어 짜내니 녹말을 머금은 우유빛깔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을 10여 분 가둬두면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요. 굳으면 완성입니다. 아스마 쪽이 한 곳에 정착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규 야자나무 덕분이라고 하네요. 자연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2시간을 달려 다시 마을로 돌아갈게요. 우스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녹말 덩어리인 빠빼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불에 익히면 한 끼 식사가 돼요. 담백했던 오늘 첫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이 부족은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했었죠? 네, 바로 나무인데요. 지금 나무의 부족답게 남자들만 하는 조각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나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조각 활동 전에는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모자를 쓰고 조개가루를 얼굴과 몸에 칠합니다. 나무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죠. 조각을 함으로써 죽은 나무에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므로 나무를 대할 때는 조상을 대하듯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박달나무의 일종인 가유버시나무로 전통부 피파를 만들고 있어요. 불을 피우고 오랜 시간 훈제를 시켜야 진정한 북소리가 나온대요.
북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레인지의 줄리엣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목욕하는 날, 빨래하는 날입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기도 해요.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방이 강물인데 왜 빗물을 받아 먹는 걸까요? 아, 강물은 짜서 못 마신다고 해요. 이들에게 비는 축복이자 생명이죠. 다만 비가 오면 마을 공동묘지의 무덤들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집 앞에 혼자 서 있는 한 무덤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남성이 눈에 밟혀요. 오늘은 이분을 인터뷰해 볼게요. 마을 공동묘지가 따로 있던데 이 묘만 집 바로 앞에 안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묘가 비 때문에 유실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를 너무 많이 해서 묘를 집 앞에 두고 매일 보살피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이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만큼 더 정성을 쏟고 있었죠. 효심 가득한 그의 답변, 인상 깊습니다. 비가 그치자 아이들은 뻘 위에서 축구를 하네요. 땅에 좋은 기운을 받아 용맹한 전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놀이터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각, 부족에 큰 경사가 났대요. 바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축제를 위해 마을개를 모두 불러 모아 정글에서 멧돼지를 잡아오고 빠빼다로는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자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는 마을 규칙이 있어 오늘 잡은 고기는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과거에는 육류를 날것으로 먹었지만 최근에야 익혀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나눠준 아스마족 덕분에 든든히 잠을 청하고 갑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산들의 추기를 빌려입니다.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아스마족과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이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나무, 식인전사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나무배, 나무집, 나무로 끼니를 해결하고 나무 조각 활동도 하는 것을 보니 이들에게 나무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또한 식인전사의 후예답게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면 열리는 축제인 제후에서 실제로 적의 인육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불과 40여 년 전인 1980년까지는 인육을 먹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육을 먹는 과거의 풍속은 사라졌지만 강과 정구를 누비던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는 것은 아직 상상이 가지 않지만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정신은 멋있었죠. 한편 이들과 함께한 저녁생활 중 놀랐던 점은 전기, 안테나, TV 등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같이 모여 앉아 TV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인들조차 이것들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전자기기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정부기관에서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로 인해 전통문화가 훼손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문물 공급도 좋지만 저도 정말 그들의 고유성이 사라질까 걱정돼요. 저는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원시부족이 이 지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역사 속에만 있을 법한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기보다는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들의 신념, 야망이라면 대대손손 그 고유 문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아스마 쪽의 미래를 응원하자고요. 다음엔 또 어떤 원시 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주 여행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아스마 쪽과 함께한 24시간은 사람 또 사람의 오늘 와인 한 잔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채연,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윤상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바쁘고 또 빠르게 흘러갔지. 조금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 노래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